자, 포인트 8번 갑시다. 자, 포인트 8번 제목이 뭐야? 네, 산술기하 평균 먼저 할게.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두 개를 놓고 보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산술기하 평균이 100배 중요하다. 이유는? 왜 100배 중요할까? 아, 대답해봐 빨리. 왜 100배 중요할까? 헤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 스타일에 적응해야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근거는 수능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쓰레기인 거예요. 왜? 우리는 수학자가 아니야. 그지? 그리고 우리는 수학과 학생들이 아니야. 그지?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은 대학을 수학과를 가면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왜 이름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일까? 코시슈바르츠가 만든 걸까? 아니야. 코시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슈바르츠가 거기에 덧붙인 내용이야. 그래서 두 명인 거야 원래. 근데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걸 또 설명하더라 선생들이.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이제 우리 후배 강사들 시강시킬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준비해와 그러면은 코시슈바르츠들 막 준비해 오는 거야. 자기 딴엔 잘하고 싶겠지. 와가지고 막 OT 딱 시작하는 거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시란. 그래 내가 거기서 바로 스톱 나가. 나가 끝. 시간 끝. 다시 준비해 이랬거든. 쓸데가리 없는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지? 궁금해하지 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지를 궁금해하면 안 돼. 뭘 궁금해해야 돼?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걸까? 만 궁금해하면 돼 너네는. 그리고 그걸 맞추면 돼. 알겠어? 그 맞춘 다음에 그래도 궁금해. 대학 가세요. 그치? 대학 가서 대학과 수학과 교수하고 얘기하세요. 그치? 수학과를 정상적으로 4년 다니잖아? 대학교 가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다니잖아? 그럼 한 반, 절반 정도는 또라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걸 궁금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막 증명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좋다면, 뭐. 수학 교육과랑 수학과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수학 교육과는 수학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수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과잖아. 그치? 수학과는 수학 자체에 대한. 열심히 하십시오.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중에는 산술기하 평균이 훨씬 중요해. 왜? 시험 문제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 없어. 그럼 얘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정답이야. 그러나 하는 이유는 내신 때문이야. 그치? 학교 선생님은 지 맘대로 내니까. 근거 없이. 그래서 공부를 해놓는다. 단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유형을 그냥 외우면 돼. 그치? 그래서 맞추면 그만이야. 그치?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잘 봐. 산술기하 평균은 뭐냐면 산술 평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평균을 말해. A와 B의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해? 그렇지. 더해서 나눠. A하고 B를 더해서 2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러면 평균이 된다고. 근데 이건 어렵지 않거든? 기하 평균은 뭐냐면 A하고 B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 이렇게. 그럼 이제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그지? 궁금하단 말이지. 이게 뭔지가 시험에 나올까? 아니, 대답해. 나올까? 안 나와. 그러면 알 필요가 없지. 그러나 산술기하 평균이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는 주제를 그냥 암기하기엔 너무 수학이 아니잖아, 이건. 그치?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다고. 저게 뭔지는 설명을 해주지만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저걸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구나.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라고. 알겠지? 알겠어? 이렇게 나의 이런 수학 지도 방법에 토를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 선생님 수학 전공이 아닙니다. 나는 입시 수학 전문가일 뿐이지.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나를 처음에 만나면 내가 이제 직원을 뽑으니까 수학 강사 되고 싶다고 올 거 아니야.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냥 정신교육부터 시작합니다. 너 수학자 아니야. 넌 오늘부터 너의 역할은 뭐냐면 얘네들을 수학 시험을 잘 보게 해서 대학을 보내주는 역할이야. 이제 네 역할은 바꿔. 그렇지? 바꿔. 수학사 같은 거 막 읽어요.
너네들한테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선생님도 있어, 실제 있어. 막 미분 적분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미분을 배우고 적분을 배우잖아. 근데 원래는 적분이 먼저 나온 거야. 적분이 먼저 나오고 미분이 뒤에 나온 거거든. 근데 우린 미분을 먼저 배워. 왜 그런지 궁금해? 궁금해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걸.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그런 거고, 적분이 그럼 세상에 왜 나왔냐면 적분이 이래서 나온 거란다. 그럼 내가 오, 신기하네. 시험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다 궁금해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그래도 돼. 만약에 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싶고, 정말 내가 공부하는 걸 왜 공부를 하는 거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고 싶다.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왜 만들어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없었어, 좌표평면이라는 게. 좌표평면이 없었으면 그래프가 없었겠지? 그럼 난 좀 편했을 거 아니야. 그지? 궁금하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런 것까지 알고 싶다면 핸드폰을 집에 가서 없애시고, 친구 관계를 모두 단절하시고, 알겠어?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 이런 거는 다 없애달라고 항의하시고, PC방 같은 데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 TV 집에서 망치로 다 깨버리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내가 지금. 여러분의 24시간 인생을 그냥 공부를 위해서만 쓴다고 생각하면 해. 그럼 가능할지도 몰라. 그리고 여러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지?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지옥에 살고 있어. 입시 지옥에. 입시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지옥을 빨리 빠져나갈 공리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 지옥을 탐닉하려고 하지 말고, 오, 이런 지옥도 있네? 막 이렇게 이러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고 하지 마, 제발. 그럼 인생이 피폐하고. 그리고 모르겠어,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애들, 우리가 보통 4%를 1등급이라고 하지 않니? 4% 1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1등급 중에 절반, 한 2%? 혹은 1%? 그리고 나머지를 제외, 나머지 3% 있지. 나는 있잖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 이거 말고. 이거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얘네들은 솔직히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 사회생활 잘 못해. 대인관계도 좋지 않아. 친구도 거의 없고. 그런데 1%야. 부럽니? 내가 그냥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너희들을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인데, 그냥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아. 여기보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보다 고대를 더 좋아해. 근데 뭐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근데 서울대를 간다고 1%는 아니거든. 서울대 애들 중에 또라이들이 되지 말란 얘기지. 그치? 그냥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면서도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왜? 그 영화 생각이 안 나. 수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상을 타는 내용인데, 이 영화가. 생각이 안 난다. 나중에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시간이 나면 내가 다음에 제목 알려줄게.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한 남자가 명문대학교에 수학과를 입학하면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수학사적으로 굉장히 그런 논문을 발표해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걔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서 허상이 보이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꾸. 그런데 노벨상을 타요. 부러워? 안 부럽지? 그런 삶까지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건 뭐 내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류에 뭔가 남기고 죽고 싶다, 뭐 이런,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아끼는 내 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엘리트 그룹에 들어있대.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이 지옥을 빨리 잘 빠져나가라고? 알겠지? 대한민국에서 명문대를 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 분명히. 스카이를 가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근데 스카이를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가는 어떤 좋은 발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너무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좋은 학벌과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대인생활을 못할 거니까.
대인관계는 안 좋아질 거고 사회생활은 못 할 거고. 그죠? 우리 되게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요새? 리더? 되게 막 오글거리는 말들이지만 내가 정말로 인정하는 말 중에 하나는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 리더의 도구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또 리더가 될 수는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만 배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 외의 건 다 병신.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공부는 못하고 다른 거 다 이건 또 병신. 병신.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걸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공부만 너무 열심히. 그렇다고 게임하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자, 어쨌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하 평균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그 우리 집에 내가 아끼고 이렇게 키우는 바퀴벌레가 있어. 바퀴벌레 내가 먹이도 주고 이렇게 설탕물도 주고 이러면서 키우는 바퀴벌레가 있는데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2마리 있는 거야. 하루가 지났어. 이게 4마리가 됐어. 또 하루가 지났어. 32마리가 됐어. 자, 이렇게 배양이 됐다고 보자. 그러면 처음에 바퀴벌레 몇 배 됐어? 2배가 됐어. 몇 배가 됐지? 8배가 됐어. 우리 집 바퀴벌레는 평균 몇 배 늘어난 걸까? 를 계산하는 게 기하평균이야. 알겠지? 기하평균이 뭐라고요? 처음에 2배 늘어났지? 그 다음에 4배 늘어났지? 그러면 나는 이틀 동안 평균 몇 배가 늘어나는 걸까? 라고 하면 루트 2배 곱하기 8배에서 몇 배? 4배 늘어난 거다. 이렇게 계산하려고 공부하는 게 기하평균이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 그냥 산술적으로 2개의 값의 평균이라면 이 루트 AB 기하평균은 B의 평균이야. 뭐라고요? B의 평균이야. B의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산술 기하평균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수학에는. 대학 가면 많이 배우겠지? 그러나 우리 이제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산술 기하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있을 때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왜 제가 언제나 크거나 같으냐 증명은 하자. 역시 필요는 없어. 필요는 없는데 간단하니까 증명해 볼게요. A 플러스 B가 있고 얘가 얘보다 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빼볼 거야. 빼서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2를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저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네? 맞죠?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건가? A는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플러스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지. 맞죠? 거짓말. 얘가 이렇게 된다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인가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래. 그럼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 알고 있잖아. 언제 이렇게 되지? 모르고 있잖아. 자, 보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얼마야? 루트 이거 맞지 이거, 그치? 이거 해볼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에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걸? 그죠? 만약에 이거에 의하면 이거 2개 곱하면 그냥 뭐가 돼야 돼? 루트 6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곱하면 루트 6이고 i 곱해서 이렇게 되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맞지? A, B가 음수일 때, 그지?
그럼 저게 성립하는 걸 증명이 돼, 안 돼?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작전이 뭐야? 얘를 이렇게 해갖고 이걸 뭘로 바꾸고 싶다는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는 작전이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되니까 완전제곱식이 안 되지. 그래서 산수유기합 평균에 조건이 달린다. 무슨 조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달립니다. 알겠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얘네 둘이 같을 때겠지. 뭐 그래야 0이 될 테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마무리.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합 평균의 내용이야. 알겠어요? 알겠어? 보통은 이렇게 가르쳐. 요건 참고적으로 이따 적어주시고 모르면. 요게 언제라고? A도 음수, B도 음수일 때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치? 몰랐으면 적어두시면 돼. 보통은 이렇게 가르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니야. 왜? 이 내용은 서점에 가서 정석이나 개념원리 피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혼자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배우려고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알겠음?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좋아하는 수학이지.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뭐지? 출제 포인트. 산술기합 평균은 언제 시험에 나오느냐? 딱 한 케이스만 수능에 나온다. 딱 한 케이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면 선생님이 더 정리를 해줄 텐데, 수능에 출제되는 최대 최소 유형은 정확하게 4개 있어. 정확하게 4개 있어. 근데 이 4개 유형 중에 한 개가 초창기에 몇 번 나오고 사라졌어.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몇 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아까 2차 함수 그려서 최소값 확인하는 거 있지. 그런 거 중학교 때도 해봤지. 2차 함수. 물론 3학년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도 배워.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산술기하. 세 번째, 이퀄 K. 이퀄 K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서? 부등식의 영역 배울 때 배웠어. 부등식의 영역에서 는 K라고 놓고 그래프 옮기면서 최대 최소 구했던 거 기억나나? 그게 유형이야. 그래서 최대 최소는 결국 수능 전체에 3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 3개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지금? 산술기합 평균. 자, 다시 질문. 산술기합 평균을 공부하는 이유? 수능에 나오니까. 뭘로?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자,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야. 산술기합 평균은 수능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유형으로 나와.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애들이 대부분 잘 못해. 이유는 문제를 읽고 산술기합 평균 써야지 라는 생각을 못해. 산술기합 평균은 사실 한 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가 뭐라고? 문제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건 산술기합 평균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거야. 자, 명제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대우를 언제 쓴다고? 가정과 결론이 부정형일 때 이걸 간단한 긍정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대우를 쓰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명제에 참고지 문제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건 대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지? 그렇게 생긴 건 대우를 쓰는 거니까. 귀류법 언제 쓰니? 결론이 부정일 때 쓴다 그랬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애들은 안 보이겠지만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명제를 보자마자 이건 귀류법 이 보이겠지? 맞아 안 맞아? 그게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산술기합 평균이 시험에 나오는 모양은 2가지밖에 없어. 수능 시험에 2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조건이 양수 합곱 조건일 때. 문제를 봤어. 근데 그 문제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걸 확인한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가겠지?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네. 그럼 3개 중에 하나야.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기하를 쓰거나 는 K를 하거나. 그리고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문제에 양수 조건이 보이고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또 하나.
분명히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식 자체가 역수 구조를 띠고 있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떠올린다. 약속하는 거야, 쌤이랑. 알겠죠? 알겠지? 자,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자, 쓸까? 쓰고 풀까? 오케이. 자, 일단 적으세요.